선덕중 2학년 2과 본문 같이 볼게요. 일단 2과에서는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하고 주격관계대명사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요렇게 두 가지가 문법 포인트로 나왔으니까 요거 포함된 문장들은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Bobby got his name from his grandfather Bob. 바비라는 애가 주인공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비는 그의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 get이라는 동사가 여기 첫 번째로 나왔는데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의미를 정리를 할게요. 일단 이 get은 우리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죠. 1, 2, 3, 4, 5 형식이 있는데 각각의 형식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뒤에 나오는 품사로 몇 형식인지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 형용사가 따라 나올 때가 있고 이게 이제 이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명사가 따라 나올 때가 있어요. 얘는 목적어니까 3형식이 될 거예요. 형용사가 따라 나올 때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들은 마치 부사처럼 해석이 될 거고 앞에 있는 동사는 대부분 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 되다, 뭐뭐 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명사는 목적어기 때문에 을을 붙여서 해석을 할 거고 이때 get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얻다, 가지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진 get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선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바비가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his name이라고 표현이 되었고 어디에서 얻었는지 from his grandfather Bob. 그의 할아버지인 밥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손자의 이름을 짓거나 이런 경우가 흔하니까 그 경우를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Bob was his best friend. 이제 여기서부터 요런 his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갖다가 좀 잘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바비인지 아니면 할아버지인 밥인지 그거를 유념하시면서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밥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 best라는 최상급 표현이 good, better, best 이렇게 나가는 표현이었는데 보통 우리 최상급 앞에는 the를 반드시 붙여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소유격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관사들은 생략이 되고 그냥 소유격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Bob was the person. 밥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who taught Bobby how to walk. 요 한 덩어리가 전체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앞에 있는 the person 이라는 이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관계대명사였고요. 관계대명사의 종류가 총 3가지였어요. who, which, that. 요 3가지 중에 뭘 쓸지는 앞에 있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갈렸죠. 사람이면 who,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 아니면 that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who로 썼던 거고 요거랑 비교해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관계대명사 형태가 아직 우리가 교과서 과정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whom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얘가 이제 who의 목적격이라고 해서 얘는 반드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만 쓸 수 있는 형태예요. 앞에가 선행사가 사람인 건 똑같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 형태가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taught, 동사가 바로 따라 나오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쓸 수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럼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가르치는 이라고 바뀔 거예요. 그래서 밥은 가르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우리 위에서 2형식하고 3형식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요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요 자리에다가 4형식까지 한번 써볼게요. 4형식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오기로 했었죠. 얘를 이렇게 해놓고 목적어가 2개 나온다는 건 명사라는 품사가 2개 나오는 걸 뜻해요. 그럼 명사를 2덩어리로 쪼개주시고 첫 번째 명사에게 두 번째 명사를 가르쳐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도 바비에게 how to walk를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두 번째 명사가 우리가 배워놨던 의문사 투부정사 형태이고 의문사 투부정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해석하는 순서가 의문사를 먼저 해석을 해주신 다음에 투부정사 자리에 있는 동사 할지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걸을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다. 근데 how라는 의문사는 이거 그냥 동사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걷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다 라고 해석이 될 거고, 선덕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요 후 다음에 동사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that으로 쓸게요.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얘 해석이 동사하는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요걸 동사 뒤에 ing 붙인 현재 분사로 바뀌어도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격 관계 대명사랑 뒤에 있는 동사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인 형태인 현재 분사로 바꿨을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ld my hands, Bobby, Bob said. 내 손을 잡아 라고 밥이 말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my는 할아버지, 밥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어로 시작하는 명령문이었고요. Now one foot, now the other. 이제 한쪽 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쪽 발. 지금 걸음마를 갖다가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뒤에는 foot, 요게 생략이 돼 있을 거고, 우리 그냥 foot 하면은 발 한쪽을 나타내요. 얘가 단수고 feet라고 쓰면 이제 발 2개 이상. 복수 형태, 요거 2개를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은 2개죠. 그래서 2개 중에 첫 번째 하나는 one이라고 말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the other. 요거는 정해진 표현이니까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ob and Bobby often played with old wooden blocks. 밥과 바비는 종종 놀았다. 요거는 이제 빈도 부사라고 해서 끼어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죠. 보통 부사라는 것들은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뒤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빈도 부사는 저 의미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 동사 앞 또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동사들 뒤에다가 쓰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놀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놀았는지 with라는 전치사가 나왔고요. 오래된 나무로 된 블록들을 가지고 놀았대요. 이 old라는 형용사도 blocks 수식을 하고, wooden도 형용사로 나무로 만들어진. 그래서 뒤에 있는 블록들을 꾸며주게 되겠죠. They slowly piled the blocks one by one to build a tower. 그들은 천천히, 여기도 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끼어 들어가 있고요. 파일은 쌓다란 뜻의 동사였어요. 블록들을 쌓았다. one by one은 하나씩 차례대로 하나씩 블록들을 쌓았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파일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고, 그 다음 one by one은 부사 취급해 주시면 돼요. 문장에서 부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부사 형태로만 따라붙을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투부정사는 부사 자리에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워를 쌓기 위해서, 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씩 블록을 쌓았다. There is one more block to put, Bob said. 우리 there is는 나올 때마다 헷갈릴 건데 이 there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냥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될 거고,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는 요 뒷자리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블럭이 하나가 나왔으니까 요렇게 수일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블럭이 있어. 그 뒤에 나오는 to put이 앞에 있는 블럭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돼요. 원래 put 같은 경우는 놓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블록을 놓는 거기 때문에 쌓다 정도로 의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쌓을 하나의 더 블록이 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을 했대요. And that's the elephant block. 그리고 그것이 코끼리 블럭이에요. 라고 손자가 말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해서 따옴표 뒤에, 큰 따옴표 뒤에 누군가가 말했다. 주어 동사 형태로 나와 있는데 요 뒷자리는 said Bob. 동사 주어 형태로 쓰셔도 괜찮아요. 뭐뭐라고 누가 말했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동사랑 주어를 뒤집어 쓰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 나왔던 that, 얘가 앞에 나왔던 one more block to put, 얘 가리키는 거고, the elephant block, 이것도 다 똑같은 걸 가리키는 대명사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 어퍼스트로피 s는 is의 축약형이었고요.
코끼리 블럭이에요. 코끼리 모양의 블럭을 마지막에 쌓으려고 했나 봐요. Bobby carefully put the elephant block on the top. 바비는 조심스럽게 put the elephant block. 코끼리 블럭을 놓았어요. 꼭대기에 놓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여기서 put이라는 동사는 우리 지금 앞에 문장에서 계속해서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을 제외하고는 과거 시제로 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put이라는 동사는 3단 변화 형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가 무슨 시제를 나타내는지 전체 맥락을 갖다가 파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런 10번 문장에서처럼 3인칭 단수가 주어로 나왔는데 put 이런 수일치를 갖다가 시키지 않았다는 건 과거 시제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 정도도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얘는 되게 조심스럽게 손자는 조심스럽게 블럭을 놓으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sneezed. sneeze라는 동사가 재채기 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밥은 재채기를 했다. 그리고 the tower fell. 그 탑은 무너졌다. fall이라는 동사가 뭐 떨어지다, 넘어지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너지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fall의 과거 시제인 fell 이렇게 나온 형태였고요. Bobby laughed and laughed. 손자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웃고 또 웃었다. 그래서 동사 두 개가 마찬가지로 and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Bobby said. 손자가 말을 했는데 You always sneeze when the elephant block appears. 할아버지는 항상 재채기하네요. 요것도 항상 부사가 끼어 들어갔고 재채기하다 뒤에는 부사 형태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럼 부사 형태 중에 when으로 시작하는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when일 거고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뒤에 있는 동사의 해석을 바꾼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형태 항상 접속사 뒤에는 따라 나와야 됐었죠. 코끼리 블럭이 appear, 얘는 나타나다인데 여기서는 블럭이 나타나는 것보단 나오다라고 할게요. 코끼리 블럭이 나올 때 그때 할아버지는 항상 재채기 하시네요 라고 손자가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재미있게 할아버지와 놀면서 보냈는데 time passed, 시간이 흘렀다. One day, 어느 날. one day 같은 경우는 과거의 한 시점 나타내는 거여서 어느 날 해주시면 되고 Bobby's dad looked very sad. 바비의 아빠가 굉장히 슬퍼 보였다. 우리 look이라는 동사도 의미를 두 개로 봐주셔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품사로 얘도 마찬가지로 구별을 할 거예요. 부사가 나올 때가 있고 형용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형용사가 동사 뒤에 나오면 얘는 2형식이었고 동사 뒤에 부사가 나온다는 건 1형식 문장이 되겠죠. 요건 예문으로 외워두시면 좀 쉬운데 look at me 라고 해석을 할 때는 보다 라는 의미였고요. 형용사가 동사 바로 뒤에 나오면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고 했죠. 이때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very는 부사지만 sad라는 형용사가 나온 걸 보니까 얘가 원래 슬픈이지만 슬프게 보였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1학년 때 감각동사라고 배워놨던 애들인데 뒤에 형용사를 쓰는 이유가 슬픈 대상이 이 바빈의 아빠이기 때문에 명사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sadly 같은 부사를 쓰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He told Bobby. 그는 바비에게 말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인 바비의 아빠가 나오니까 그 인칭이 누굴 가리키는지 계속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Bob fell ill. 여기서는 fall이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로 나왔어요. fall ill 자체가 병에 걸리다 라는 의미고 이 ill은 원래 형용사로 아픈 그래서 sick하고 똑같은 뜻의 형용사인데 이렇게 동사로 바뀌게 되면 병에 걸리다 라는 의미예요. He is in a hospital. 그는 지금 병원에 있어. 우리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비동사의 해석이 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죠. 근데 병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주격 관계 대명사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Which is far from here. 여기에서 먼 병원에 있다. 그래서 far 하면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형용사겠죠. 먼. 그래서 is far 하면 멀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 여기서 which가
멀리 있는 정도의 해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여기 나올 건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뒤에 동사가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동사들 중에서 비동사가 나오면 같이 묶어서 생략이 가능해요.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뒤에 있는 비동사까지 합쳐서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He is in a hospital far from here 요 형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그냥 이렇게 직접 꾸며주는 형태는 사실 가운데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던 형태였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I want to see him. 저는 그가 보고 싶어요. 요게 이제 바비가 될 거고 요게 할아버지인 바비 되겠죠. 그리고 want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항상 목적어 자리 들어간 명사적 용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You can't, 바비. Mom told him. 너는 그럴 수 없어, 바비야. 엄마가 말을 했대요. 그리고 tell 뒤에 사람이 나올 땐 을이 아니라 에게 붙이기로 했죠. 엄마가 그에게 말을 했다. He can't move his arms and legs. 그는 그의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And he cannot talk. 그리고 말도 할 수 없어. We will just have to wait and hope that he will get better. 우리는 그저, just는 뭐 그저, 단지 이런 뜻의 부사였죠. 그리고 요 자리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뒤에 have to라는 조동사가 하나 더 나와요. 무엇 해야 한다. 요거의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무엇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서 wait랑 hope랑 둘 다 동사 원형 형태로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저 단지 기다려야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저 바래야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형태고요. 바라다 뒤에 목적어로 명사의 형태로 대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동사 뒤에 있는 접속사 that은 항상 생략이 가능했죠. 그리고 뒤에는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서 get better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get이 돼요. 근데 얘는 거의 정해져 있는 표현이어서 나아지다, 병에서 나아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올 회복하다 라는 동사가 나올 건데 recover 요거를 미리 바꿔 쓸 수 있는 동사로 써놓고 뒤로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저 그가 나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 바래야만 해 라고 엄마가 말을 했고요. Bob came back home after a few months. 여기서 이제 다시 할아버지가 몇 달 후에 퇴원한 얘기가 나오네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우리 home이 그냥 집으로란 뜻의 부사예요. after는 무엇 후에였고 여기서 a few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a few하고 a little 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둘 다 의미는 약간의 이란 뜻이었고요. 얘네랑 또 비슷한 게 그냥 few, a가 안 붙어 있고 그냥 little 얘네의 뜻이 중요했죠. 얘네는 문장을 갖다가 부정문으로 바꿔버리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부정어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거의 없는, 그냥 없는이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대신에 의미가 똑같은데 왜 두 개씩 쓰이냐면 a few랑 few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그러니까 명사의 복수 형태만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얘네는 단수 명사 형태만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의미는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고 쓰임은 이렇게 위아래로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 few 뒤에는 반드시 복수 형태 명사 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몇 달 후에나 할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왔대요. He just lay in bed. 그는 그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여기도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얘는 그저란 뜻이고 우리 지금 과거 시제를 계속 하고 있었죠. 얘 동사 원형이 lie라는 형태예요. 과거가 lay, 마지막은 lain. 요거랑 헷갈리는 게 동사 원형이 lay, 과거 시제 laid, 과거 분사 laid. 얘네는 의미도 외워두셔야 되고 뒤에 따라 나오는 품사로 구별하는 게 어법 문제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lie, lay, lay는 뒤에 부사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처럼 in bed, 전명구 부사가 주로 따라 나올 거고 lay, laid, laid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반드시 따라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눕다,
얘는 눕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laid 같은 거 쓰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아, 그리고 lie도 안 되는 게 요거랑 똑같은 lie라는 동사가 또 있는데 그냥 lied 얘가 가장 쉬운 그 거짓말하다라는 동사예요.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는 요거까지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without이라는 전치사는 원래는 무엇 없이인데 뒤에 ing가 이렇게 걸려서 나올 경우엔 뒤에 있는 동사 하지 않고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alking or moving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After a while 잠시 후에 after a while 자체가 잠시 후에 란 뜻이고요. Bobby came into Bob's room with the blocks. 바비가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왔대요. 근데 블럭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Bob, it's time to build a tower. 할아버지, 시간이에요. 여기서 it은 가주어로 착각하기 쉬우신데 가주어가 아니라 시간을 나타낼 때 우리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걸 썼었죠. 뭐 지금 2시야 할 때 it's 2 o'cloc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 없을 때 쓰는 게 비인칭 주어였어요. 그래서 얘는 비인칭 주어라는 걸 잘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아니라 앞에 있는 time, 시간을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 할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 탑을 쌓을 시간이에요 하고선 블럭을 가지고 왔대요. Bob's mouth made a small smile. 할아버지의 입이 작은 미소를 만들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뭐 할아버지가 작은 미소를 띄었다 정도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도 있겠죠. Bobby began to build the tower. 바비는 탑을 쌓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투부정사도 begin 뒤에서는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begin이라는 동사랑 뭐 like, love, hate, start, begin 마지막이 continue 계속하다라는 뜻의 동사였죠. 이런 애들의 특징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형태도 가능하고 투부정사 형태도 가능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빌딩으로 바꾸더라도 괜찮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Okay, Bob. Now the elephant block. 좋아요, 할아버지. 이제 코끼리 블럭이에요.